이게 실제로 있었던 1971년에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닉슨 초크입니다. 자, 아까 그 형의 풀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자, 이렇게 멋진 손으로 예림이 급해봐봐 한 다음에 똑같은 거죠. 쭉쭉쭉쭉 나가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브리트 우주 체제에서 변동할지로 달러가 하락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어디서 닉슨 초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트럼프 초크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얘기 드리고요. 아이고 뭐야, 이거 이게 지워져, 이게 지워져야지. 자, 그래서 그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닉슨 쇼크가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개 반토막이 나는, 자, 그런 현상이 있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게 결국 뭐에 관한 얘기예요? 커런시에 관한 얘기죠. 통화에 관한 얘기예요. 통화. 우리 경제는 실질적으로는 다 뭘로 표시가 돼요? 통화로 표시가 되잖아. 거의 모든 게 통화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통화 가치가 사실상 거의 모든 걸 해석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에 이거죠, 이거 통화 전쟁. 옛날에는 룰이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닉슨 형이 I'm very sorry 한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하거든. 처음에는 뭐 그럭저럭 됐어요. 왜냐? 아까 봤지만은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하고 있잖아.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 개판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 개판인데, 야, 개들이 생각해봐. 이렇게 멍멍이가 5마리 6마리 있거든. 먹이가 많아. 아,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칼 들고 이 새끼 하고 찌를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성장률이 좋으면. 아,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아, 이 새끼. 어우, 이 새끼 많이 먹고 커, 이 새끼야. 어우, 이 새끼로. 아직도 못 먹고 있니? 이 새끼 좀 커봐. 아우, 내가 좀 뭐 좀 지원해줄게. 우리나라 지원해줄게. 아, 너 좀 먹어야지. 이러고 무슨 경제 원조 오고 무슨 뭐 건빵 날라오고 뭐 그랬잖아요. 쌀 좀 날라오고. 그걸로 되겠어? 뭐 이러고 뭐 차관 돈도 빌려주고. 그랬다고. 옛날에 먹을 게 많았으니까. 멍멍이 5마리 6마리 풀어놔도 그 먹을 게 많으면은 서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오, 좋아 하고 있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서서히 가다가 완만해지기 시작했죠.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의자 빼기 5명이 놀다가 자리에 앉을 때 의자가 5개 되는데, 이게 점점 의자가 이게 줄을랑 말랑 하는 거지. 4개 반 정도가 되고 4개가 되고, 한 명은 못 앉네. 한 명은 이렇게 누워서 이게 그 피바다가 되겠네. 피바다론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서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통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화 전쟁의 결정판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통화 전쟁의 결정판이라면 뭐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획기적인 통화 전쟁. 양쪽 하나죠, 일종의. 양쪽 하나를 절대로 통화 전쟁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실행하는 국가들은 그 양쪽 하나라는 그 자기들이 머니 프린팅이잖아. 말 그대로 퀀터티브 이징이잖아요. 말 그대로 퀀터티브를 이징하겠다는 거거든. 해석이 되죠? 그냥 퀀터티브를 이징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돈을 더 찍어서 막 뿌리겠다는 건데, 야,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통화 약세를 불러일으키지. 통화 약세를. 하지만은 자기들은 통화 약세를 위해서 돈을 찍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왜? 야, 그걸 그렇게 만들면 세계 모든 나라가, 통화 약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거든. 통화 약세가 뭐예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Beggar own neighbor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Beggar own neighbor 이거 발음 좋은 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무슨 정책? 한마디로 내 이웃을 거지 만들겠다라는 정책이 실제 있는 말입니다. 실제 있는 정책이에요. 내 이웃 거지 만들기 정책이죠. 내 이웃 거지 만들기. 한마디로 삥 뜯기 정책입니다. 삥 뜯기. 내가 저놈을 거지 만들어서 삥을 뜯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실제 있는 말입니다. 지어낸 말 아니에요. 실제 있는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엄연히 나오는 말이죠. 자, 내 이웃을 거지 만드는 정책, 삥 뜯기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양쪽 하나를 하면은 내 통화가 가치가 내려가니까 적적 통화가 고평가되는 애들이 옛날 그리스꼴 나는 거지. 아, 그리스꼴 나는 거 아니야. 그리스는 가만히 있다가 독일하고 이렇게 유로화 된 다음에, 야, 독일 형들이 어이쿠 좋구나 하면서 자기들 통화 약세되고 그리스 통화 강세니까 그리스 앉아서 거지 됐잖아요. 지금 최소 100년이 노예다. 30년 노예를 안 될 것 같아. 꼴을 보니까 최소 100년이 노예인데, 노예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뜯어먹을 수 있을까? 독일 형들 아직도 그 연구하고 있잖아. 독일 정치인 형들의 가장
그 어렵고 그 정말 어려운 방정식은 저 아래에 있는 놈들을 얼마나 내가 잘 뜯어 먹어야 오래 죽지 않고 뜯어 먹을 수 있지,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다가 고로쇠 수액을 빨아야 되는데 고로쇠 수액을 너무 많이 빨면은 이 나무가 죽을 것 같고, 적당히 좀 잘 빠는 좀 황금 비율 3.141592 정도 되는 그 황금 비율을 찾는 게 독일 정치인들이 할 일이죠. 아주 그걸 잘 빼야 된다. 야, 적절하게 빼야 돼. 이거 적절하게 안 빼면은 애들 눕잖아. 이렇게 새끼야 너무 많이 뺐다 새끼야 이러고 배 눕잖아. 띠 묶고 안 갚아 새끼야 이러고 배를 눕잖아요. 적절히 빼야 된다니까. 너무 많이 빼면은 안 갚아 누워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안 빼면은 얘들이 배가 불러서 거만해진다고. 적절히 빼야 돼. 적절히 이렇게 매도 좀 치면서 게으른 새끼들, 낮잠 처자는 새끼들 이렇게 매를 좀 쳐가면서, 니들은 원래 민족성이 그런 남유럽 게으른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언론으로 쳐대면서 잘 뽑아야죠. 똑같은 거거든요. 양쪽 안에서 통화 약세가 되면은 다른 나라 통화들은 강세가 된단 말이잖아. 달러 약세란 말이. 그럼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삥을 뽑겠다라는 말로 비슷해. 이게 뭐야? 여기 나온 네 이웃 거지 만들기 정책. 네 이웃 거지 만들기 삥 뜯기 전략. 자, 이게 실제로 나온 거야.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양쪽 하나 했단 말이야. 그 다른 나라들이 보는 거, 야야 장난쳐? 인위적인 통화 그건 안 된다며. 우리나라 뭐예요? 통화 조작국으로 뭐 맨날 한다고 미국이 맨날 그러잖아. 통화 조작국으로 한다. 니들 통화 조작하지 마라. 통화를 자유시장에 맡겨라. 그럼 미국이 자유시장에 맡겼냐? 당연히 자유시장에, 연준의 자유시장에 맡겼지. 자기들 자유시장에 맡겼지. 자기들은 뭐 찍고 멈췄다가 찍고 멈췄다가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사실 별 그게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 양쪽 하나 할 때 실제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기자가 누구한테? 냉키 형한테. 냉키 형이 누구냐? 그 당시에 그 연준 의장이셨죠. 우리 냉키 형이 그 질문을 들은 순간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no we are not 그런 country, we are not 그런 country, our country is great, great, no we 그 돈 그 한 거 아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로 추구하지 않았다. we don't want your country 100원 no 한 거예요. 실제 나옵니다. 이 신문 기사예요. 제가 쓴 거 아니야. 퀀터티브 이징은 your country 100원 no 아니다. don't worry we are the world 하면서 we together happy 달러 위크 굿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 거짓 만들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막 주장하는 거야. 양쪽 하나 그런 게 아니고 뭐 딴 거랑 뭐 아우면 다리 박네 뭐 저 날아가는 게 그리핀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물어보면은 야 이거 장가루 습지되냐? 뒤에 있는 배경을 바꾸라. 나 아직도 안 바꿨네 뭐 이런 얘기 자꾸 말 빙빙 돌리고. 야 근데 보니까 우리 그 냉키 형이 우리 딸랑딸랑 하시는 저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옆에 있는 분들이 딸랑딸랑 하시는 분 있잖아요. 집사나라가 이걸 보니까 야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따라했잖아요. 열심히 찍었다고. 자기네들 열심히 찍으니까 갑자기 그걸 보고 있던 미국이 뭐라 그랬어? 저 새끼들 보소. 야 일본 BOJ가 한 거는 니들 너씨 옆에 나라 거지 만들기를 너는 노골적으로 한 거다라고 깠어요. 뭐 이쪽으로는 we are the world, we are happy 이러고 뒤쪽으로는 이 새끼야 니가 그걸 왜 해 이 새끼야 이러고 까는 거잖아 지금. 적당히 해라 이 새끼야. 근데 막 까다 보니까 갑자기 저 나라는 딸랑딸랑 하면서 형 사랑해요. 저는 괜찮아요. 딸랑딸랑. 형이 안 하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봐준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야 우리 집 강아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우리 집 강아지가 똥 좀 쌀 수도 있지. 나 치우면 되는데 쌀 수도 있지. 진짜 안 문다니까. 이거 괜찮아 쌀 수도 있지. 그 뒤에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짚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야 너는 안 돼도 우리 집 강아지인데 괜찮아. 해서 요런 사설이 나왔지만 실제로 괜찮다고 했어. 봐줘. 아직도 찍고 있잖아. BOJ 일본 아직도 찍고 있고 양쪽 하나. 왜 그러겠어. 봐줘야지. 괜찮아. 걔네 할 수 있다. 뭐 저 나라가 사실 뭐 알고 보면 뭐 우리나라랑 비스무리한 거니까 뭐 괜찮아. 저게 우리나라 53번째 주 아니었냐? 헷갈린다 뭐 이러면서 괜찮으니까 좀 찍어라 이러고 해서 찍는 거예요. 쟤네 찍고 있잖아. 형, 야, 지금 장난쳐. 그러면 우리나라 거지 되는 게 아니야. 또 했더니 뭐 이 형은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거는 오히려 너희 나라 잘 살게 만드는 정책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냉키 형이. 양심이 없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잘 살게 되면은 미국이 너희를 위해서 수입도 많이 받아주고 너희를 위해서 많은 걸 베풀어 주니까 그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가 잘 되면.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미 한 10년 한 뭐 몇 년이야. 2012년에 한 5년 전에 글로벌 낙수 효과를 말하는 거지. 글로벌 낙수 효과.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은 너희들 씨야 떨어지는 거 있다. 자, 니네 수출 잘 될 거 아니야, 이 자식들아. 거기 내 반 쪼가리 난 나라 너희 수출 잘 돼 새끼야. 아니면 니도 찍어 보든가 니가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안 되거든. 냉키 형이 뭐 그래서 뭐 니 나라 잘 살기야 뭐 이러면서 돈을 찍는 거죠. 아니 돈을 찍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양쪽 하나죠. 양쪽 하나. 많이 들어보셨죠? 돈 찍는 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디 갔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죠.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다. 자, 오늘 드디어 하고 싶은 이제 배경 설명이 끝났고요. 배경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 이게 미국 S&P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지수, 미국 주가 지수. 자, 여기서 간다. 빠졌잖아요, 그죠? 야, 시원하죠. 2,878에 있던 게 간다 하더니 떨어지기 시작해서 얼마로 온 거야? 2,500까지 350포인트 빠졌네. 이거 며칠 사이에. 도대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그러면? 350에 2,700 하면은 한 15% 빠진 거냐? 쫙쫙쫙쫙쫙 빠졌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 잠식 님이 쉰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원금 손실 7% 손절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좋은 날이죠. 감사하다. 죄송하다. 자, 그리고 S&P의 요 가운데 요 파란 봉이 보여요? 파란 봉? 가운데 파란 봉. 요 봉이 이게 지금 제가 다우를 안 포왔는데 다우 지수가 절대 숫자로는 그 역대 최고로 많이 빠진 날이 됐습니다. 왜 최고로 많이 빠졌냐? 당연히 제일 높은 고점에 있으니까 비중이 조금만 빠져도 1만일 때 3%는 300이잖아요. 5천일 때 3%는 뭐 150밖에 안 돼도,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기 고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빠져도 그 빠진 절대 숫자로는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죠. 이게 S&P 차트고요. 자, 이게 S&P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이게 그 시대에 오늘 아침에 니케이거든요. 자, 니케이. 당연히 니케이는 형님, 그러니까 큰 집이 골로 가면은 당연히 가시는 겁니다. 형 외롭지 않게 같이 갈게 하고 형 어디가 이러고 얼마 빠졌냐? 이게 장중에 7%가 빠졌어요. 7%가 주가지수가. 야, 우리나라로 치면 7%면 얼마야? 170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코스피가 2,500짜리가 7% 미칠 수 없죠. 1,170포인트. 주인님 가신다. 같이 가자. 차렷. 앞으로 돌진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벙커를 향해 돌진한다 이러고 앞에 있는 질럿들이 내가 왜 돌진해야 돼? 야,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우리 테사르 형은 이미 가셨어. 그러면 형을 위하여 하면서 뛰어드는 거잖아. 가다 보니까 벙커에 파이어벳이 들었는데 됐고 진격하다가 지금 7% 빠졌죠. 파벳에 머리 박았죠. 거기다가 마린인 줄 알았는데 파벳이 들어있네. 아씨야, 벌초 아니게 다행이다 이러면서 가서 두들 박은 거 아니에요. 팔팔푸파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먼저 간 건 아니고 형님 가신 길을 뒤집어 가는 거죠. 오늘 니케이가 7%가 빠졌어. 그래서 나 니케이를 보면서 야, 가는구나, 멋있다, 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봤어요. 우리나라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이 한 5% 빠졌더라고. 그거 보면서 우리도 큰형님이 가니까 따라가시는군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절개가 있는 나라죠.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른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야. 눈치를 싹 보니까, 자, 이게 코스닥 지수, 요게 오늘입니다. 요게 데일리. 눈치를 싹 보니까 형 따라갈게 하다가 눈치를 싹 보니까 야, 조용히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요즘에 존버하면 먹는다는데 뭐 이딴 생각을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야, 미국이 어저께 빠졌죠. 오늘 빠졌냐? 당연히 오늘은 안 빠졌죠. 왜냐? 미국의 오늘은 아직 안 왔거든. 지금 왔겠지. 미국의 오늘은.
미국에 오늘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오니까. 우리나라가 동쪽에 해 뜨는 나라 아니니. 어저께는 어저께고 동쪽 해는 지금 떴는데 어저께 빠진 걸로 저 옆집이야. 형 따라갈게. 뭐 포더 아이어 뭐 하면서 뭐 내 몸을 아이유 얘기하면서 벙커 향해 돌진하는데 야, 우리나라는 같이 돌진을 하려다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오늘의 해는 떴거든. 야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투나잇은 모른다는 거지. We don't know tonight. 자 형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냐. 내가 지금 코인으로 얼마를 잃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내 한 몸을 불사르겠다. 카카오 19만 원님이 10개를 야, 후원하였습니다. 다 팔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적복 19만 원. 지점에서 다 팔았어요. 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야씨 내가 강원도 가는 사람이 이걸 못 질러. 으악 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에 끝났냐? 마이너스 5%가 보합에 끝났습니다. 보합. 깜짝 놀랐어요. 빨간복 나는 줄 알았어. 야 양복 나는 줄 알았어. 마이너스 0.03%인가? 야 보합까지 들어올렸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 미국 빠진 것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뭐 형들은 형들이고 오늘은 모르잖아. 새해가 떴는데 새해가 투나잇 하면서 오늘 밤은 모른다. 야 그럼 미국장이 만약에 11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 형들이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면은 물론 우린 가겠지. 안 봐도 내일 여기서 시작하겠죠. 만약에 미국 형들이 오늘처럼 가시면 안 봐도 우린 아마 점 하 정도 되겠지. 이 김치 형들 너무 멋있어. 안 봐도 감사합니다. 안 봐도 여기서 할 텐데 관심이 없는 거죠. 일단 미국 형들도 우리를 보면서 고개를 돌리실 거야. 형들 나를 봐줘. 기억해줘 하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기억해줘. 뭘 기억하기. 미국 형들은 우리나라 코스닥 안 볼 텐데 아마 니케이를 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된다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보합을 만들었어. 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가죠 이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역시 우리나라. 코스피나 1% 빠졌거든요. 그것도 한 3% 빠지다 다 들어올렸는데 야 코스닥은 마이너스 5% 갔다가 이걸 보합까지 들어올리더라. 야 역시 한국인이다. 역시 야 이거 보면서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저걸 들어올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을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아. 생각이 있겠니? 대단하다는 거지. 야 왜 이게 대단하냐. 남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디 갔지? 어차피 정은이 형이 축포를 빵빵 쏴도 갈 그래요? 수밖에 없잖아. 가자. 감사합니다. 야 다른 저쪽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런 얘기 이게 뭐예요? 이런 날이다 지금. 이런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랙 먼데이 들어보셨어요? 블랙 먼데이? 딴 나라에서는 빠진 폭이 제일 커서 블랙 먼데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지. 야 월요일을 까맣던 팔았던 무슨 상관이야. 오늘 해는 새로 떴는데. 야 블랙 먼데이지 블랙 투스데이는 아니잖아. 빠진 건 어제란 말이야. 그럼 블랙 먼데이 다음 날은 뭐 니들이 레드 투스데이인지 뭐 옐로우 투스데이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놀라운 논리죠. 잘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해. 아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거든. 야 블랙 먼데이 지났잖아. 블랙 먼데이 다음에 실제 주가가 어땠느냐? 나중에 다 회복하죠. 나중에는 당연히. 물론 자세히 본 분들은 오늘 올린 게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그 외국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까만 머리일 가능성이 높죠. 홍콩에 계신 우리 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백수개발자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2일 백수개발자 동안 감사합니다. 12% 빠지고 손절했다. 누가 올렸던 간에 대단하다. 자, 블랙 먼데이가 뭐였냐? 요거 잠깐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요거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가 언제 있었냐면 여기 써있지만은 1987년 10월 19일날 얘네 미국 주가 지수가 얼마가 빠졌냐면은 얼마가 빠졌게요? 얼마가?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 빠졌는지? 주가 지수가 미국 주가 지수가 22%가 하루에 빠졌습니다. 22%. 하루에 22%. 그 정도가 얼마 정도냐면은 요 정도죠. 자, 이게 미국 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주가 지수. 여기가 2600이었는데요. 1700까지 그냥 이게 하루에 걸쳐 빠진 것도 아니고 거의 뭐 1시간에 걸쳐서 여길로 여기 있던 값이 눈 잠깐 고개 돌리니까 여기 있는 거지. 주가 지수가. 여기라 그러면 안 되지. 2500에 있던 게 눈 잠깐 뜨니까 1750까지 빠졌어요.
이게 그 미국 증시에 남은 역사에서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하루로. 미국 주가 지수가 22%가 하루에 붕괴됐던 바로 그날, 그게 블랙 먼데이거든요. 월요일 날 와서. 이게 왜 왔냐? 이게 왜 왔냐? 특별한 뭐가 있었냐? 없었죠.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우리가 다 원인을 알잖아. 원인을 알잖아요. 그 빅쇼에 나왔듯이 파생 상품으로 모기지했다가 문제가 되면서 연계도 회사들이 문을 쫙 닫고 경색이 오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문을 닫잖아요. 알잖아. 이유를 알아요. 근데 오늘 어저께 미국이 왜 빠졌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좀 원인이 아리송하잖아요. 블랙 먼데이 때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는 사실은 원인이 아직도 아리송하다는 사람들이 많어. 아리송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알고리즘 투자, 소위 말해서 지수 차익 거라 그러잖아요.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든지 반대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는 그런 지수 차익 거래. 그 당시에부터, 그 당시에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자, 지수 차익 거래라는 게 뭐예요? 지수 차익 거래. 현물과 선물은 현물을 기반으로 선물이라는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선물은 앞설선이죠. 3개월 뒤에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가격으로 가는데 현물과 선물이 어느 순간에 괴리가 생겨요. 현선 괴리가 생깁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현선 괴리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현선 괴리가 생기면은 선물이 현물보다 싸면은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한마디로 아비트라지라 그러죠. 차익 거래를 노리는 거예요. 아비트라지. 공짜로 그 스프레드만큼 먹겠다. 스프레드만큼 먹겠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런 거래가 아주 커지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자동으로 나가요. 자동으로. 무슨 소리냐면은 현물과 선물의 움직임이 괴리가 생기면은 저기 보이는 선물 매수, 현물 매도 거래가 자동으로 나가고, 반대가 되면은 반대 거래가 자동으로 나가게 프로그램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원인 불명으로 여기서 이 정도 균형 가격이 깨졌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현물이 빠지니까 들고 있던 선물을 매도하라는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매도 주문이 나서 더 빠지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그런 프로그램에 걸려있던 매도 주문이 아래로 그냥 빠바바바바박 순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어느 순간에 라인 하나가 탁 터지면서 댐에 물이 막 쏟아지듯이 뭐 하나가 이렇게 탁 치는 순간에 손절이 부르면서 아래로 프로그램 선물 추가 매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시장가로. 그러니까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야. 갑자기 이게 빠지는데 미친듯이 매도 주문이 나오는데 이게 왜 매도 주문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끌 수가 없는 거야. 이 당시에 끌 수가, 매도 주문을. 근데 아래 그러니까 그게 막 쏟아 나오니까 누가 받겠어. 아무도 안 받죠. 따다다다다다닥 하면서 거기까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그날 마이너스 22%를 찍습니다. 마이너스 22%를 찍는데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은 그 당시 뉴욕타임스 이게 그 헤드라인인데, 헤드라인이 그 당시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드랍 오브 얼마? 22.6%. 아래 써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만큼 역사적으로 망했어요 라고 써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어우야 그냥 더블로 그냥 망했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망했구요, 좋구요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써주셨어요. 어우야 그냥 망했다, 우리 한 방에 망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좀 어려운 용어 쓰셨는데 플래시 크래시라 그러죠. 순간적으로 뭐가 번쩍번쩍 하면서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빡빡빡빡빡 아래로 치는 거야. 그게 소위 블랙 먼데이였어. 블랙 먼데이 하고 난다면 물론 주가가 거의 뭐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U자로 반등을 하죠. 이유가 잘 안 보이는 하락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걸 봅시다. 자 이제 용어를 다 들으셨으니까 오늘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끝났어요. 아 힘들다 야 씨. 잠깐만 옥 좀 쉬고. 야 씨 1시간 얘기해서 기초가 끝났네.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끝난 겁니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에휴. 자 쉬면 뭐하니? 12시에 끝날 건데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제가 만들어 온 차트거든요.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왜냐? 오늘의 사태를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많은 신문기사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녹색이 미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채 금리. 빨간색은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파란색은 미국의 주가지수입니다. 자, 주가지수가 요만큼 꺾어진 거 보이죠? 지금 우리가 폭락이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스케일이 이게 198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서 요만큼 빠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 빠진 주가가 빠지는 근본 원인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확치는 않죠. 언제나 주가는 빠진 다음에 사람들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 이유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올라가 물어보면은 올라간 거 올라갔네? 그럼 왜 올라갔을까? 하고 나중에 이유를 찾아 붙이거든. 빠진 것도 리만 브라더스처럼 명확한 사건이 있지 않으면 왜 빠졌냐? 그러면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이게 미국채 금리거든요. 미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죠. 미국채 금리가 올라서 이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는 게 오늘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의 주가 하락을 불렀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많은 현재 주류적인 해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서 긴축을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무슨 소리냐? 그거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그런 길고 긴 얘기를 한 거고, 뭐 길고 길지까지는 않았지만 봅시다. 자, 이 녹색이 빨간색이 봅시다. 빨간색을 또 어느 분이 그 플러스 친구를 질문해 주셨더라고. 미국이 그 금리를 오를 때, 뭐 미국이 그분은 뭐 10년 4년 스프레드까지 얘기했는데, 미국 금리의 방향성과 미국 주가지수의 방향성이 뭐래더라, 뭐 같이 가냐요, 뭐 다르게 가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미국 빨간색이 기준금리예요. 빨간색을 막 내리고 빨간색을 막 올리고 막 내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최근이거든요. 최근에 빨간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죠. 미국이 요즘엔 금리를 올리는 때예요. 다 아시죠? 기준금리를 올리는 때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때가 많았냐? 많이 없었죠.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 정도. 그럼 미국이 이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이때까지는 뭐였다? 돈을 푸는 거다.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얘네가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돈을 풀겠다는 뜻이거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뜻이야. 금리란 거는 돈의 가치잖아요. 내가 금리는 1년만큼 100만 원을 받았을 때 3%다 그러면은, 벽제 스테이션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벽제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87년에 벌써 세계경제봉부에 시도하신 가타고님 충성. 왜 금리가 돈의 가치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줬을 때 그 대가로 받는 게 금리예요. 100만 원을 내가 쟤한테 빌려줬을 때, 내가 100만 원을 1년 빌려준 대가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 100만 원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 금리가 10%한 거고. 근데 100만 원을 줬는데 2만 원밖에 못 받아. 금리가 2%면.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내려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돈의 가치를 점점 내리겠다는 거지. 돈의 가치가 점점 내려갔다는 건 돈을 많이 풀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긴 하지만, 돈을 점점 풀겠다는 소리거든. 돈을 좀 더. 자, 돈을 점점 풀겠다는 소리를, 지금 돈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10년간 돈을 푸는 이런 사이클이었어요. 보시면 빨간색이잖아요. 돈을 풀다 잘 다 풀었어. 0%야. 기준금리가 0%야. 더 이상 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어씨, 이분 안 보인다. 이거 누구예요, 이분? 잘 안 보이시죠, 이분? 이분. 자, 이분을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니까 잘 안 보이시는구나. 이분이죠. 이분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 밴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 밴. 자, 아까 보여드린 그 버냉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게. 아이고 이걸 보여드려야죠. 야, 구글에서 지금 막 검색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리를 빨간색이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리만 이후에는 금리를 내릴 데가 없어. 0%야. 돈을 더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버냉키 형이 양쪽 하나란 거랍니다.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돈을 뿌리겠다는 거.
돈을 뿌리겠다는 양쪽 하나라. 이게 지금 헬리콥터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헬리콥터의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헬리콥터 돈 뿌리는 거. 물론 이랬냐 이거까지 안 했죠. 이거 직전에 했던 게 QE, 즉 양쪽 하나고, 양쪽 하나도 실패하면은 실제로 내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돈을 존버 냉키야? 야, 그럴듯하다. 야, 냉키 형 존버 하셨네. 이분 성이 존이거든요. 아, 이름이 존이거든요. 성이 버냉키고 존버 냉키죠. 아, 야, 그럴듯하다. 야, 괜찮은데? 자, 그래서 지금 금리가 지금 빨간색 라인이 0%까지 가서 우리 존버 냉키 형님이, 아, 실제 냉키 형이죠. 존버 냉키 형님이 이제 양적 완화 1차, 2차, 3차를 해요. 한마디 왜 그러냐? 양적 완화를 왜 했냐? 금리를 내릴 때까지 내려서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었거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합니다. 3번에 걸쳐서 하고요. 자, 양적 완화를 할 때 파란색 라인이 주가 지수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미친듯이 가죠? 파란색 라인 달리는 거 보이시죠? 돈을 풀어니까. 파란색은 사실상 현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돈을 푸니까 현물에 표시된 노미널 가치는 올라가는 거지. 막 올라가는 거야. 가는 거죠. 자, 실제 갑니다. 자, 이 가는 것만 얘기해드리면 보시면, 자, 간다. 위기가 있나요? 여기 가끔 움찔하는 거는, 여기 파란색 움찔한 거 보이죠? 움찔을 왜 했냐면은 QE가 끝났나 해서 움찔하는 거예요. 끝났나 하면 움찔하거든요. 보이시면 알겠지만 QE 원한다면 끝났냐 해서 움찔하잖아. 이쯤에서 QE2에서 끝났나 해서 파란색이 움찔 보여요. 여기 움찔하잖아요. 야, 다 왔나보다. 야, 여기가 끝났나보다.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하고 QE3 또 해주는 거지. 그럼 또 형 고마워 땡큐 베리 머치 하면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가. 끝났나 한번 하다가 QE2 한대. 좋구요. 야, 끝났나 했더니 야, QE3 한대. 좋구요 하면서 달려갔는데 중국을 왜 넣냐? QE3 좋아 달려갔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무슨 사태가 벌어졌냐면, 이때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때겁니다. 2015년이거든요. 15년 맞냐? 중국 증시가 개폭락을 해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주식을 사고 아주 그냥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난리 난 적. 중국이 저 멀리 가실 뻔한 적이 있거든. 자, 그때 또 잠깐 주춤합니다. 야, 쟤들 간다는데? 야, 쟤 안 가겠냐? 하는 꼴을 보니 갈 것 같은데 해서 잠깐 주춤해요. 여기서 꼴을 보니까 안 갔거든. 옛날 중국이 아니죠. 옛날 중국이.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이 얼만데, 근데 중국이 들고 있는 달러가 얼만데, 이 자식들아, 니들이 그런 거에 내가 갈 것 같아? 보여줘? 한번 보여줘? 실력 한번 보여줘? 해서 안 갔거든요.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야, 형들, 씨, 야, 쟤네 봐라, 안 간댄다. 그리고 움찔움찔하다 막 갔어. 다시, 좋구요, 안 가구요. 자, 짱깨 안 가구요. 갑시다 하고, 하고 갔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버냉키 형이 QE3까지 한 다음에 내 할 일을 끝났다고 물려준 분이 요 분입니다. 옐런 누나. 옐런 누나는 별 그거 없이 좋구요 중국 보소 하다 좋구요 하다가, 야, 너무 좋으니까 금리 좀 올려보자. 이제 QE는 이미 끝났고 금리 좀 올려보자 하니까 여기 잠깐 주춤하죠. 여기 중국 그다음에 한 번 더 주춤하죠. 여기가 지금 금리 올린 거잖아요. 금리 올린다니까 다시 한번 주춤합니다. 돈 뺏는 거니? 내 돈을 뺏는 거야. 이러면 한 주춤합니다. 근데 그 옐런 누나가 말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빨리 안 뺏는다 얘들아, 빨리 안 뺏는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을 써요.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처럼 올릴 거라. 무슨 소리냐면은 애기 걷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니들은 막 뛸 때 이렇게 뛰잖아. 애기들은 뛸 때 어떻게 뛰어요? 이렇게 천천히 간단 말이야. 한마디로 천천히 간다는 용어로 진짜 있는 단어예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오를 거다라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비둘기파로 불리거든요. 친근한 누나예요. 친근한 누나. 내가 그렇게 너를 세게 때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세게 안 때려요. 아프냐,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기준금리를 올리고 기간이 좀 길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한 기간이 보이시죠? 좀 길어요. 한번 올린 다음에 얘네가 파란색 보여요? 주춤했거든. 야, 뺏는 거냐? 이러고 주춤하니까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누나야. 누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그러면서 옆으로 빨간 라인이 좀 길잖아요.
한번 인사한 다음에 시간을 오래 주는 거야.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으로 누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 해치지 않아. 우쭈쭈 하니까 애들이 역시 누나인데 누나는 믿을만해. 누나 넘버원 하면서 가격이 또 갑니다. 또 이게 눈치 보다가 싹 한번 또 올리죠. 이번에는 약간 충격을 받을 것 같지만은 되게 조금 받죠 옛날에 비해서. 알고 있거든. 누나인데 누나 얘 하면서 역시 누나야. 누나니까 뭐 하면서 보시면 약간 충격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결절이라 그래야 되나? 움찔하다 간단 말이야. 누나 얘 하면서 좋구나 달려요 누나 달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돼요?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있죠. 여기서 제가 그걸 안 넣었네.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사람. 거기서 누가 됩니까? 누나 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여기 언저리에서 등장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원래 잠깐만 해봐야. Wait a minute please. 잠깐만. 아니 야 날 물러보면 안 돼 이분이 이러고 뭐가 좋긴 뭐가 좋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 얘 하다가 잠깐만 Wait a minute. 야 설마 아무리 럼프형이라도 보통 연준 위원장은 연중에 대빵 연중 총재를 하면은 보통 10년 합니다. 20년 하는 분도 있고요. 저 뒤에 물음표 달고 있는 이분은 한 22년 23년 했을 거야. 냉키 형도 한 10년 했을걸? 8년 10년 했어. 8년 했나? 8년? 4년짜리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이 옐런 누나도 담임이란 말이야. 한 번 더 할 수 있죠. 왜냐면 평가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옐런 누나가 다시 한 번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아까 전에? 이 형 어디 갔어? 형이 나온 거지. 좋긴 뭐가 좋아 이러면서 니들은 그 될 것 같아? 뭐 바마가 뭐 거기 뭐 지정한 애를 내가 둘 것 같아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긴 뭐가 좋아? 바꾸겠습니다. 연준 총재를 바꿨어요. 새로운 총재형 여기 있잖아요. 조그맣게 우리 파월 형 바꿨거든. 그러니까 좋구요 하면서 가다가 잠깐만 바꾸네. 이 누나는 걱정하지 마 우쭈쭈 해줬는데 보니까 야 파월 형은 생긴 걸 보니까 이게 우리를 우쭈쭈 해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지. 파월 형은 이게 이 표정이 학점 잘 안 주는 교수님처럼 생겼잖아요. 좀 짤 것 같거든 학점을. 야 내가 시험 못 보면 바로 D나 F를 날릴 것 같은 표정을 딱 짓고 계시잖아. 야 우리 앨런 누나는 좀 이렇게 좀 자상하고 내가 좀 출석을 좀 안 해도 좀 봐줄 것 같고 최소 C 정도로 막아줄 것 같은데 야 우리 파월 형은 저 눈빛만 봐도 나는 D 아니면은 거의 재수강 확정인 눈빛이잖아요. 딱 교수님. 야 이런 교수님 수업 듣고 싶어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업을 잘 안 하고 조교한테 맡겨주시는 착한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깐깐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자기가 다 내면서 정말 깐깐하게 하시는 교수님이나 둘 중에 하나시더라고. 다행히 전자여서 그 수업은 대충 하시고 조교한테 맡겨주시면 감사한데. 루미녹스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파워 교수님 비비기. 그러게요. 우리 파워 교수님은 뒤질 수 있지. 깐깐하게 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가자다가 좋구요 하다가 궁금이 생기는 거야.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 누나과야 형과야 이거 모르겠단 말이지. 그런 와중에 모르겠으니까 녹색선 보여요. 녹색선이 미국 금리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금리잖아. 채권 금리. 왜냐면 금리를 움직이는 거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고 일단 올라가는 거지. 가격이 빠지는 거지. 금리니까 가격이 반대거든요. 누나 아니야 하면서 일단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지. 누나 아니야 나 몰라. 그리고 형이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일단 도망부터 가고요. 자 전 일단 던지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야 형이 뭐라고 하기 전까지는 모르겠다고 가격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야 파란석 하던 형들이 주가지수 하던 형들이 옆에 딱 보니까 야 채권시장 쟤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야 새로운 형이 범상치 않나 본데 D나 F 가능하대. 야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파란색 형들이 막 가다가 안 그래도 가까스로 이게 로켓 올라가는 각도잖아. 각도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좋구요 하고 있었는데 그 딴 나라 형들이 지금 채권하는 애들이 야 니 심상치 않다.
존버 형도 아니고 옐로 누나도 아니고 심상치 않은 것 같다. 누가 임명했어 했더니 트럼프 이러니까 럼표